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Habit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 바로 문제이다 라는 주제의 챕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장과 변화에도 원칙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또 우리가 하는 가정이 또 부부 관계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되게 기대하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실행하고 또 학습하고 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네. 다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황금거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티븐 코비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이,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바퀴를 갈아 끼고 있다라면은 그 자동차가 움직이겠습니까? 네. 뭐 일상 속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의 본질은 접근하지 못한 채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챕터에서 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CEO, 그런 CEO 훈련과 학습, 경영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우리 직원들은 애사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자립적이고 책임감이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회사의 대표가 있다라면은 이분은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네. 하여튼 회사를 한바탕 흔들어서 긴장하게 하거나 자극을 주겠죠. 위기의식을 심어주려고 통계를 들이대고 또 미래의 불안을 이야기하겠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직무에 좀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그마저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은 무능한 직원들을 골라서 퇴출시키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려고 들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노력들이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을 낳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부작용일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대표가 우리를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받지 못한 이런 회사에서는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회사 대표님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셔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그런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못 모르고 주인의식의 중요성들을 강의를 한 적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는 용어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요. 나 자신, 내 개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든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접근법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회사 또는 단체 또는 팀에 속해 있는 그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성장이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 그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 어떤 생활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터전이, 이 일터가, 커뮤니티가 협력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이 관계와 팀워크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어떤 외부의 어떤 처방을 들이민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어떤 팀들을 보면은 원칙 중심의 어떤 충실한 어떤 원칙들을 따라서 성과를 내는 조직 활동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가정 생활을 운영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되게 부럽죠. 그들의 어떤 성숙함이라든가 단합, 팀워크, 그리고 탄력적인 에너지, 이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부럽죠. 그렇죠? 나도 저런 팀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부러움이 감탄이 나옵니다. 절로 나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비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법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 비법을 사러 가겠죠. 그리고 그 비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팀에 맞는 비법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비법이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비법이냐? 꼭 필요한 것이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 스티븐 코비는 이 챕터에서 이런 사례를 또 듭니다. 언제부턴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서로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상담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도 없었고 과거와 같이 그런 사랑을 되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지치고 다 놔버리고 싶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단점, 문제점에 포커스해서 그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책을 권한다든가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황금거의 여러분, 정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결혼 생활의 문제점은 배우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어떤 결혼 생활 그리고 진정한 사랑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 배우자를 집어 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진리냐는 겁니다. 진리냐. 문제는 내가 보는 방식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변화의 기본 모델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돼 있죠.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관점, 행동,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지속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이 관점을 점검해 봐야 된다. 문제를 보는 방식이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재점검할 때 드디어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인 내가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이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북향, 원칙을 향해서 나아가는 태도이죠. 이 태도의 기본에는 내가 모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실체적 사실, 원칙,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가 모른다, 틀릴 수 있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갖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연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또 새해에는 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